예전에는 택시 타고 싶으면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안 그러면 택시 지나갈 때 손 흔들어가 잡아갖고 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택시가 코앞까지 옵니다. 그런데 편리한 줄로만 알았던 요 택시를 부르는 앱이 호출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폭주를 해가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시장이 더 커질수록 피해가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없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도한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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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택시 이용자들이 정말 많이 급감했죠. 그리고 밤에 약수라도 한잔 하셔야지 또 택시 타고 집에 가시는데 예.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워낙 엄격해서요. 택시업계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좀 빌려봤는데요. 예. 사실 코로나 전후로 비교했을 때 일단 운전자 수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2019년 12월은 이제 2020년 12월과 비교를 해보면은 2019년에는 1만 명이었는데 반면 2020년에는 8,757명입니다. 1,900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계속대로 해서 이제 3월 달에도 8,500명 정도로 되면서 200명이 더 줄어든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이제 하루 이제 대당 평균 수입인데요. 네네. 이건 이제 2019년 12월하고 2020년 12월을 비교를 해보면은 2019년에는 15만 6천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9만 천 원입니다. 3분의 2 정도로 이제 안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당연히 이제 수입이 줄다 보니까는 택시 기사님들 임금도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님들에서 그만두게 되는데 주로 젊은 층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법인 택시 기사님 택시를 탔는데 하루에 산업금이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9만 4천 원이 평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미수로 내서 이제 다달이 뭐 100만 원인가 받는데 거기서 다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다달이 가져가는 돈이 그죠? 뭐 한 60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에 대한 파악은 지금 안 되는 각국에 교통안에 100만 원 미만 되는 우리 이사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산학금 부담에 나중에 다 돈이 까여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티 수수료가 증가하고 이 서비스 이용료도 있어가지고 택시 기사분들이 더 힘들다면서요. 처장님 조금만 수화기를 정확하게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좀 잘 안 들린다는 청취자들의 이제 문자가 있어가지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사실 지금의 이제 가입 숫자는 이렇게 수수료를 내는 가입 숫자는 아직까지는 좀 낮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카카오티 프로 멤버십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카카오티 블루가 있습니다. 네네. 이 카카오티 프로 멤버십은 주로 개인 택시 위주인데 올 3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분들이 이제 월 9만 9천 원을 내면은 회원으로 가입한 택시 기사에게 손님 행선지를 다른 기사들보다 먼저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고요. 부산은 대략 현장 500명 정도 택시 업계에 따른 5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티 블루는 가맹 택시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법인 택시거든요.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이제 그 수수료를 카카오 모빌리티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국 택시가 한 25만 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22만 6천 대 10%가 좀 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약 이제 법인 택시가 한 1만 대 정도가 있는데 카카오티 블루 가입 업체가 이제 62개 회사이고 가입 대수는 한 1,400대 정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티 뭐 택시에 하면 이제 그림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달고 다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개인 택시 분들도 9만 9천 원 한 달에 내는데 그림이 없는 법인 택시들도 한 9만 9천 원 정도를 그냥 내고 계시다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카카오티 이게 너무 시장에 쫙 깔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용 안 하려고 해도 다른 콜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일단은 그 전국 보면은 카카오티 같은 카카오 모빌티에 이제 전국 택시가
제가 좀 25만 대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 중에 23만 대가 카카오 택시 호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9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앱 누적 가입자 수도 2,800만 명입니다. 50%가 넘죠.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카카오 앱을 깔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카카오 콜을 받지 못하면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일수록 더 많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부산에서 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등대콜 이런 지역 네네. 택시 호출 서비스는 아예 없습니까 이제? 아니 등대콜은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제 등대콜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명맥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등대콜 같은 경우도 당초에 4,500대 정도였는데 지금 3,700대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네네. 과거에는 보니까 등대콜이 하루 평균이 한 2만 콜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에 전체로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천 콜 정도로 4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했죠. 그래서 전체 보면은 이제 업계에 따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전체 하루에 한 3만 콜 정도 카카오 다 포함해서 되는데 나머지 한 2만 5천 콜 정도는 카카오가 가져가고 5천 콜 정도만 지금 등대콜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가 줄어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로 이제 불러보신 분들 등대콜이 갑자기 딱 와가지고 그 택시가 그만큼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등대콜도 하고 그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 그러면은 수수료도 다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다 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너무 많은 이용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카카오티가 일정 정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 보니까는 조금 좀 손쉽게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이용자들한테 호출 서비스 요금 최대 5,000원까지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철회했는데 뭐 이 정도면 앞으로 이런 거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그 2018년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카카오 택시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출발했더랬습니다. 그랬죠. 2018년도에 이제 지금 것처럼 스마트 호출과 같은 그 경우로 해서 뭐 5,000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택시 업계가 상당히 반발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1,000원이었습니다. 일반 택시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1,000원하고 심리학 2,000원 만들어진 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 3년이 지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다시 이제 스마트 호출 최대 5,000원까지 이제 탄력 요금제를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과 그리고 각 택시 업계 반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거죠. 사실 2018년도에도 택시 업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시기에 다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유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렇게 독점 시장을 만들게 되면 문제들이 지금 뭔지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뭐 편하고 좋으면 됐지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정리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사실상은 이제 이렇게 가끔 뭐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뭔가라면은 카카오 T 블루라든가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 프로 멤버십 같은 경우는 콜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승무원이든지 시민들에게는 그다란 이익이 없이 오직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익을 남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8번님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다른 경쟁업체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이 올려가지고 폭리를 취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정말 손질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마땅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당장 뭐 일단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크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지금 동백상회 뭐 동백몰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서 이제 동백 택시 요거를 그러니까 동백콜을 만들어서 좀 경쟁 체제를 이뤄보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수료가 당연히 없겠죠. 아니면 조금 아예 적게 부담되든지.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실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을 사실상 이제 막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좀 더 다양한 어떤 선택권이 있어 주어야 이런 현상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동백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당연히 하게 되면은 콜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려운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시민 편익도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 자본의 역의 유치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백택시 만들어주려면 이것도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건지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제 시에서 동백택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수료도 없고 콜에 대한 수수료 없고 이제 소비자들도 수수료 안 내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결국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사전에 들어갈 자본금 정도 뭐 어떻게 계산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들이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하고 이제 택시 그 조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백 운영 대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올 가을이나에는 좀 동백 택시가 좀 발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경비 이런 부분들은 운영 대행사하고 부산시에서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어떤 시민들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하고 가능하면 동백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려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협의 중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조만간 아무래도 어떻게 좀 발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소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엄청나게 이게 카카오티를 다 이제 가입돼 있지만 부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적으니까 이걸 하려면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콜, 카카오 모빌리티 일반 콜 같은 경우는 부산 역시 92%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티 블루라든가 프롬 멤버십은 아직까지 도입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작지만은 조만간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동백택시가 조금 안착화 되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한다라면은 카카오택시의 독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업계라든가 시민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백전의 이 그 운영 대행사도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 카카오택시 말고 이제 동백콜, 동백택시를 이용할 때, 거기에 이제 동백전을 사용했을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러면은 훨씬 더 시민들한테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10% 캐시백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멤버십 하는 80만 뭐 거의 100만 가까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니까 충분히 이벤트만 좀 잘하면 이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시민들에게 편리하다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뭡니까 캐시백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백택시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준비가 잘 되고 이렇게 별 탈 없이 진행을 한다라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백택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동백택시가 생기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 그 운행 대행사 뭐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말씀이세요? 사실 이제 그 카카오택시의 명칭이 그거였죠. 독점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동백택시가 하게 될 경우에는 부산시라든가 업계나 운영 대행사가 협약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 대행사가 결정을 못하게끔 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실질적으로 그런 동백택시가 의미가 취지에 맞게끔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준비들은 부산시라든가 어떤 시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그런 걸 좀 잘해야 안 될 건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최소한 동백전을 운영 대행사라는 거는 입찰을 봐서 들어와서 그렇죠. 시에서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카카오가 아예 민간 업체인 카카오하고는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도한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비 피해가 부산이 특히 심했는데 오늘도 또 비가 예보돼 있다 하니까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단디 준비해가지고 8645님 예. 문자 하나 어쩌든지 동백탱씨 똘똘 뭉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예. 똘똘